지금 푼 모의고사가 내가 지금 이 7회 모의고사가 작년에 내가 파이널로 냈던 모의고사야.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 정리해갖고 이제 했던 모의고사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너희 그 관측 파장에 나온 부분 있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인데, 그게 관측 파장이 이제 문제, 파장의 변화량인지를 잘 봐야 돼. 3배가 되는 게 파장의 변화지, 관측 파장의 3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를 너희가 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어쨌든, 틀린 거 이제 확인하고, 지금 보니까 뭐 가장 잘 본 애가 4개 틀렸는데 보니까. 4개, 5개, 뭐 기본적으로 틀리고, 뭐 10개 틀린 애들도 있고 지금 그런데 하나하나씩 해 나갈 거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어? 자, 그 1번 보자. 1번은 내가 왜 문제를 넣었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작년에 모의고사를 처음 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상절리, 판상절리가 이제 시험에 한번 등장했었거든. 판상절리란 게 뭐냐면은, 너희 이제 북한산이나 요런 그 울산바위 뭐 요런 데 가보면은 화강암이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갖고 깎인 그걸 판상바위라고 그래. 그 화강암이야, 화강암. 그 다음에 주상절리는 제주도 가면 시커멓게 돼 있는 거 있지. 그치? 육각형 모양으로. 저 포천 가면 그쪽에도 있다. 알겠지? 거기 한탄강에도 그렇게 있는데 그건 화강암이야, 화강암. 알겠어? 그러면은 거기 문제 일단 한번 보자. 나가 지금 주상절리인 현무암이니까 A 맞지? 니은에서 화성암과 전리의 생성 차이는 B가 뭐야? 판상절리지. 여기는 이제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그 위에가 깎이기 때문에 생성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자, 뭐 이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 느끼면 되니까. 그 SiO2의 함량은 너희가 알다시피 화강암하고 현무암은 누가 더 많니? SiO2는 화강암이 더 많잖아.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내용이고. 그치? 전리도 꼭 봐놓기 바란다. 2가지가 있는데. 자, 2번. 2번은 뭐, 너희가 항상 많이 봤던 내용이라 뭐 크게 문제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온도 변화가 이렇게 심한 애가 뭐야? 8월이지. 요게 2월이고. 그치?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깊이가 0m의 해수의 밀도는 0m 이걸 보면 되지. 밀도는 누가 밀도가 더 크냐? 이게 지금 밀도잖아. 밀도가 지금 B가 더 큰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2월이 8월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수온만을 고려했을 때 밀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클수록이지. 그치? 수온만을 고려했을 때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으니까 A가 B보다 크다. 거꾸로 돼 있는 거지.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나일 때 가해역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염분이 점차 감소한다. 지금 나일 때 보면은 나는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이거? 북태평양 기단이 지금 있는 그림이지. 좀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수업하고 있는 시점이 장마전선이 지금 있는 시점에서 밑에가 북태평양이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여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지금 굉장히 고온다습한 애들란 말이야. 그럼 지금 8월 달을 말하는 거니까 나일 때 가해역에서 깊이가 깊을수록 염분이 감소한다. 염분이 증가했다가 염분이 지금 봐봐. 증가했다가 감소되는 거잖아. 그치? 감소한다고 표현하면 안 돼. 그치? 충분히 읽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1, 2에서는 틀리진 않았겠지. 그치? 3번. 내가 이거 10회까지 모의고사를 한 다음에 또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계속 보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알겠어? 그래서 다시 대신에 1에서 10회 모의고사 본 거 다시 좀 봐야 돼. 알겠어? 오케이? 안 받았던 사람 내가 다 줄게, 다시. 그리고 그 앞에 우주 파트 안 들었던 사람 내가 인강으로 다시 줬는데 너는 다 풀라고 그랬고, 그러고 나서 다 줄 텐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우주 파트부터 먼저 정리를 해줄게. 알겠어? 다시. 자, 요게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요게 보면은 풍향을 봐봐.
지금 얘가 풍향이 20도라는 건 여기서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20도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340도는 여기지. 290도는 여기고. 그럼 무슨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반시계 방향. 내가 여기 외울 때 뭐라고 했어? 위험시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위험할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이니까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뭐야? 안정 반원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A의 위치는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9월 1일의 태풍의 중심 기압은 자, 9월 1일 태풍의 중심 기압이 0시, 그 다음에 3시. 누가 지금 더 0시가 3시보다 더 낫다? 이거 뭐 그대로 봐주면 되는 부분이잖아. 그치? 크게 문제 없고. 9월 1일 9시에는 자, 니은에 보면 니은은 예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6시에 벌써 지금 이제 기압이 준다는 건 그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지, 태풍이. 그럼 태풍이 더 올라갔겠지. 그치? 자, 태풍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러지. 저기압은 바람의 방향이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들어가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풍이니까 무슨 풍이 되겠어? 남풍 계열이 되겠지. 남풍 계열. 알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문제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 내용에 있는 걸 공부를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거의.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틀리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되 그 내용에 있는 걸 자세히 알되 형태는 계속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딱 50분까지 수업을 하고 쉬었다가 또 계속 이렇게 갈게. 자, 이게 지금 4번에 보면은 요 디귿이 보니까 뭐냐 이거. 이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여는 모양이지. 근데 여는 모양을 너희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잖아. 근데 이 그림이 지금 뭐야? 거꾸로 뒤집혔지. 뒤집혔다는 건 역전이 됐다는 뜻이야. 알겠어? 원래 순서로 하면 이게 D, C지. 그럼 역전이 되니까 C 다음에 D 이 손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요거 조심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자, 그래서 A에서 E 중에 가장 오래된 건 C지, C. C 다음에 D. 그 다음에 이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E가 간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정합이 있고 A가 쌓이고. 부정합이 지금 2번 보이네 지금 눈에서.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기억은 됐고 E에서 C에 E가 관입한 거니까 C에 포획함이 있을 수도 있고 B에 포획함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C에 암석이 포획함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융기란 건 뭐냐면 부정합 여기 봐봐. 부정합이 쌓일 때는 처음에 쌓이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침식이 되고 밑에 침강이 된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바다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합이 생기려면은 항상 부정합이 한 번 있으면 융기는 2번 있어야 돼. 최소. 그러면 지금 부정합이 2번 있으면은 융기는 최소 3번 이상이 돼야 된다고. 3번이 아니라 3번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그래서 최소란 말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최소 3번의 융기가 됐다. 그러면 부정합이 3번 있으면 최소 4번 이상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 그림 중에 K사하고 항성 중 서로 다른 하나라고 그랬는데 K사가 특이 은하에 있는 거지. 그치? K사, 세이퍼트 이런 애들은 전파은하, K사, 세이퍼트 얘들이 특이 은하인 건 알겠지? 특이 은하의 특징은 톡톡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은하에 보면 너희가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사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그건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가시광선에서
한 거고 그걸로 될 수 없는 애들이 특이은하에서 전파은하, K사, 세이퍼트로 나오는 거야. 요게 세이퍼트야. 여기 세이퍼트. 아 저기 K사야. K사. K사 하면은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먼 큰 적색편이 이게 그건데 엄청 밝은 거야. 조그만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까지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향경을 보고 아 이거 블랙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세이퍼트도 마찬가지고 세이퍼트는 이 무슨 모양으로 돼 있냐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핵이 엄청 큰 애야. 알겠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 특이은하 전파은하 있지? 전파은하가 그냥 눈으로 보면은 타원은하처럼 보여.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이퍼트는 나선은하고 그치? 여기 K사, 저기 세이퍼트 다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알겠지?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 K사의 스펙트럼 그래서 나야.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량은 K사가 훨씬 세다고. 알겠어? 그래서 B가 많다야. 그리고 얘가 무슨 우리 은하 안에 있냐? 알겠냐? 우리 은하는 무슨 은하지? 막대 나선 은하야. 근데 얘는 K사는 지금 특이 은하인데 무슨 막대 나선 은하하고 관계도 없고, 오케이? 항성이 뭐 어디 있는 항성인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알겠지? 자, 6번 갈게. 특히 3학년들은 지금 지구학에 좀 익숙하지 않을 거야, 아마. 뭐 공부를 해보면은 실제로 3학년 생활을 겪어보면은 너희가 알겠지만 이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근데 3학년 때 그 재수 안 하고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은 뭐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냐면 탐구에 집중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탐구 때문에 애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적 같은 것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해. 알겠지? 자, 보자. 여기 지금 가시 영상 13시니까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이 다 나올 수 있지? 자, 얘 지금 A, B, C 이렇게 보이고 A, B, C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A에서 발달한 자, A가 지금 여기서는 시커멓게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하얗게 보이지. 여기는 둘 다 하얗게 보이고. 그럼 여기 더 하얗게 보이는 얘는 구름의 높이가 높을 거고 얘는 원래 이랬는데 보이는 거는 구름의 높이가 조금 낮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A는 뭐야? 기역이야, 기역. 알겠어요? 최상부의 구름의 높이가 조금 얘보다는 낮단 말이야. 이게 더 하얗게 보이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뭐 기역이고 구름의 최상부에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는 B하고 C를 보면은 B하고 C에 보면은 B는 지금 검정색이고 지금 얘가 가시 영상이고 이게 적외 영상인 건 파악했나? 오케이? 왜냐면은 여기서는 검정색으로 보는 게 하얗게 보인다는 거는 이제 적외에서는 보인다는 거야, 이게. 구름의 높이가 좀 낮은 거고. 알겠니? 오케이.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적외 영상에서만 보이는 거라고. 구름의 높이가 조금 낮은 거. 알겠니? 얘는 구름이 있다는 건 얘 봐도 알겠지만 얘 여기서도 봐서 알고 있고 이게 하얗다는 건 구름의 높이가 되게 높은 거야. 알겠지?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B하고 C가 있는데 B는 검정색으로 보고 C는 하얀색으로 보이지. 얘는 구름의 높이가 높고 이 구름의 높이가 낮겠지. 그럼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란 거는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 가시광선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지구가 복사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적외선이거든. 그러면 구름이 많으면 적외선이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은 구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많은 거야. 반대로.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파악하라고 하라고. 네오의 발생 가능성은 C가 구름의 높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지. 그치? 오케이.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오는 너희는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써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한참 장마가 올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진짜 이 공부하다가 신경 안 쓰고 막 지나가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비 올 때 지나가다가 감전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실제로 한 4, 5년 전에 방배동이나 이런 데서 가로등 옆에 비가 많이 와갖고 가로등 옆에서 감전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리고 비가 진짜 많이 올 때 보면 맨홀 뚜껑 있지. 그게 열려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최근에는 너희도 다 겪었던 거잖아. 지금 강남역에서 옛날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이만큼씩 오고 막 심지어는 막 이렇게까지 오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막 둥둥 떠갖고 그거 다 봤잖아. 조심해. 알겠지? 시험도 치기 전에 진짜 저 세상으로 가면 안 되잖아, 이게. 알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치? 어쨌든, 됐고. 그래서, 자, 7번으로 와보자. 7번, 8번까지 하고 좀 쉽게.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한 그림이네. 그치?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이게 뭐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이게 해령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지. 이게 뭐야? 베니오프드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A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B네. 그치?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놨네. 그치? 그림이. 자, 그러면 A 과정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A 과정. 보면은 A 과정에서 마그마, 여기를 넘어갈 때 마그마가 생성되니까 이 지금 온도를 봐봐. 1000도 이상이잖아. 그치?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X에서는 주로 B 과정, 그렇지? B 과정에서 되는 거지만, X. X가 여기네. 그치? X는 A 과정이지. 그치? Y에서 섬노감이 생성될 수 있다. Y가 B 과정인데, 여기 봐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하 깊은 데서 되는 게 뭐야?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이지. 지금 여기서는,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밑에 데펴져갖고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먼저 유문암이나 화강암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현무암하고 섞여서 안산암이나 섬노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섬노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고. 됐죠? 크게 문제 없지. 뭐 여기까지는 뭐 뒤쪽에서 많이 틀렸을 텐데 이용하는 게 9번까지 하죠. 9번도 이 9번에 작년 9월 달을 조금 내가 말만 바꾼 건데 많이 틀렸다. 9번도. 자, 이 생명 가능 지대는 되게 쉽거든요. T1일 때 S의 절대 등급은 자, T1일 때 S의 지금 생명 가능 지대 바깥쪽 경계가 보니까 이제 0.5등급밖에 안 되지. 지금 우리는 생명 가능 지대가 거의 1이잖아. 그러면 광도가 작다는 뜻이지, 태양보다. 그러면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크다. 여기서 말에 속으면 안 돼. 알겠어? 알고도 틀린 애들이 되게 많다. 자, 그 다음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T1이 T2보다 좁지. T2가 더 광도가 큰 거니까. 1.0에 위치하는 행성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입사한 애는 T1이 T2보다 적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 됐지? 크게 문제 없지? 자, 9번 봐봐. 9번. 자, 9번에 보면은 우리가 음양측신법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재는데 우리가 이제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밑에 깊이를 잴 때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 깊이를 D라고 이야기한다고. D. 맞지? 그럼 너희 그 수학이나 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내가 애들한테 삼성TV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거리잖아. 거리 이게 D야, D.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2D란 말이야, 2D. 그래서 속력, T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시간이 나와 있잖아? 그치?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수심을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D는 2분의 TV. 요걸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지금 수심을 물어봤는데 2분의 시간 그 B 봐봐. B가 8초 걸리죠. 8초? 8 곱하기 V가 얼마야? 1500. 이거 계산해 달라는 소리야. 그럼 4니까 6kg야. 6kg. 6천 나오니까. 됐지? 크게 문제 없고 아마 니은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해구가 어디 쪽에 있을 것 같냐? 13.3, 13.3 있지. 여기가 해구야. 그럼 해구고 여기 보니까 해구보다는 지금 시간이 덜 걸리니까 덜 깊지. 해구가 가장 깊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해양판, 대륙판 이렇게 밀을 들어가는 그림이고 요 옆에는 지금 다 대륙판 쪽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럼 여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밀도가 얘가 더 커서 그렇지. 해양판의 밀도가 3.0, 대륙판의 밀도가 2.7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A 지점의 판이 속한 A 지점은 여기는 다 대륙판이야, 대륙판. 알겠어? 판의 이동 방향은 A 지점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자, 서쪽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A 지점 지금 봐봐. A 지점에서 자, 우리가 보면은 A 지점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 지금 얘가 이렇게 C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A 지점은 지금 대륙판에 있는 부분이지. 그치? 대륙판은 이렇게 옆으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판이 움직이는 건 해양판이 움직이는 거야, 밑으로. 읽어보면 동쪽, 서쪽 중에 하나면 동쪽으로 봐야 돼, 동쪽. 알겠지? 오케이. 질문 잘했어. 자,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15번에 보면은, 자, 그림이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지? 자,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그 다음에 우리 혼합층, 수온약층의 깊이.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라니나 때를 생각해. 라니나 때 보면은, 우역풍이 엄청 세가지고 밑에서 뭐가 올라오니? 용승이 올라오잖아. 그럼 찬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등수온선의 깊이, 그 다음에 그 혼합층의 두께, 좀 수온약층의 깊이, 이런 것들이 다 얕아.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무역풍이 우리가 약하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적기 때문에 그게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수온선의 깊이는 그러니까 엘니뇨 때 깊고, 오케이? 그 다음에 라니네 때는 얇아. 알겠습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 자, 가보자. 그러면은 요 그림에 보면은 이 1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쪽이 동쪽이잖아, 지금. 동쪽인데 A하고 B가 있는데 A 부분은 지금 보니까 값이 플러스고 B 부분은 값이 마이너스잖아, 지금. 그러면은 깊이가 깊어지는 얘가 엘니뇨고 얘가 라니냐 이 말이야, 이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뭐 옆에 있는 나는 표층수온이지. AB에서 관측한 표층수온.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것도 18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층수온이 지금 낮은 얘가 라니냐고 얘가 엘니뇨. 뭐 그림을 이렇게 써놓은 그림이네. 크게 문제 없고. 그래서 나는 자 나의 니은은 B에 해당한다. 라니나 맞지? B일 때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표충 연분의 편차 B는 지금 라니나야. 라니나인데 강수량에 따른 표충 연분의 편차는 플러스이다. 연분은 자 일단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야. 자 지금 B일 때 B는 지금 라니나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역풍이 세면 무역풍이 세면 서태평양은 더 저기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저기압은 뭐야? 비가 많이 오지. 그치?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봐봐라. 관측값 빼기 평균값인데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많아지니까 염분은 어떻게 되나? 낮아지겠지. 낮아지니까 관측값이 낮아지니까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를 바꿔보자. 문제를 바꿔보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서태평양이 아니라 동태평양이라고 바꿔보자. 동태평양 문제를. 동태평양에서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물어봤어. 동태평양은 더 고기압이 되는 거지. 그치? 더 고기압은 더 비가 더 적게 온다는 거지. 그럼 관측값이 더 고기압이 되니까 이게 염분이 더 높아지니까 값은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문제는 바꿀 수 있는 거야, 계속. 알겠어? 됐죠?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의 편차는 B일 때가 더 크잖아. 그치? 차이. 알고 있지? 오케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의 이제 차이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이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거기에서 라니냐 때는 이게 더 이렇게 심해진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엘니뇨 때는 이렇게 뭉텅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때 이야기할 때 우리 아까 등수원선의 깊이 또는 수온 약층의 깊이, 뭐 혼합층의 두께, 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요거 가지고 따져주면 된다고, 문제를 풀 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등수원의 깊이는 엘니뇨 때가 깊고, 그 다음에 라니냐 때는 가장 얕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고. 많이 나온다고, 문제가. 알겠어요? 그걸 표시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좀 많이 틀렸을 텐데, 16번을 왜 틀렸냐면은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V는 HR. 요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요 값은 후퇴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이게 뭐야? 델타 람다야, 델타 람다. 관측의, 그러니까 파장의 변화량이 그런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가 바꿔볼게. 자, 얘가 관측 파장이 4000이었잖아. 근데 얘는 후퇴 속도가 지금 6600인데 19800이면 몇 배 증가한 거예요, 지금? 3배 증가한 거지. 그러면 내가 임의로 잡아볼게. 얘가 그러면 4100 이거일 때 지금 4000이라 했으니까 이거 4300 이렇게 하면 변화량이 3배가 되는 건 맞지? 그럼 얘는 그 관측 파장에 딱 맞게 비례하니까 얘가 6150이면은 6450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은 답은 바로 보인다니까? 우리가 지금 관측 파장이 2분의 3배가 되는 게 아니야. 비에서 관측할 때. 파장의 변화량이 2분의 3배가 되는 거지. 알겠냐? 조심하라고. 이거 계산해봐라. 이게 2분의 3배가 되는지. B에서 X에, 자, 관측했을 때, 야, B에서 관측했을 때, 우리 은하는 얼마야? B에서 관측할 때, X의 파장이, 우리 은하는 4000이고, 저기 누구냐? A는 지금 4100이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2분의 3이 나오는 거는 파장의 변화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4300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는 300 차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200 차이 나니까 2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파장의 변화야. 조심해. 이거 장난 많이 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놓고 기역분의 니을, 디귿분의 니은 하면은 딱 그냥 그대로 성립해. 다른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거든. 이렇게 표현을 해놔. 자,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거리. A에서 B까지 거리는 지금 후퇴 속도가, 자, A에서 B까지 거리는 V는 HR이지. 그치? 그럼 거리는 H분의 V니까 거리 차이, 지금 H가 문제에서 70이라 돼 있고,
하나는 후퇴 속도가 얼마? 19,800에서 얼마? 6,600을 빼주면 되는 거냐. 거리의 차이. 그치? 이거 하면은 188점 뭐시기 이렇게 나와서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계산이. 다른 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17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장의 변화가 아니라 파장이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틀리지 말고. 자, 17번. 17번에 보면은 지금 문제가 지금 공전은 이런 식으로 공전하지. 그럼 반대로 그 세차 운동은 거꾸로 지구 공전은 반대로 그랬지. 그럼 현재가 지금 여기 있잖아. 현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6만 5천 년 전에는 여기가 될 거고 6만 5천 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지. 후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로부터 6,500년 전. 자, 원일점. 자, 이 원일점일 때 그 30도 n이니까 우리가 원일점일 때 우리의 그게 뭐니? 여름이지, 여름. 그럼 봄 단계를 하나 앞으로 당기면 뭐야? 전이니까 봄이지, 봄. 만약에 후면 가을이고. 알겠냐? 우리가 원일점일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돌 때 근일점일 때 우리가 겨울이고 원일점일 때 우리가 요쪽에 우리가 이제 근일점 여기 있고 원일점일 때 요렇게 될 때 여기일 때 우리가 이렇게 비추니까 여름이잖아. 여름. 오케이? 여름이니까 이거 전이면 계절이 하나 전이니까 봄이 될 거고 만약에 후면 가을이 될 거고. 됐죠? 그 다음에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 잘 들어. 현재는 봐봐. 근일점일 때 여름이야. 30도 S를 봐봐. S. 우리 말고 자, 근일점일 때 봐봐. 우리는 지금 겨울이야. 얘는 여름이고. 자, 30도 S를 본다. 여름이야. 여름에 가깝고 겨울에 멀지. 지금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하고 B 시기는 중간이지. 그치? 그럼 지금 차이가 심했으니까 현재가 심한 거지. 그러면 A하고 B 때는 차이가 적은 거지. 현재가 작은 게 아니라 A하고 B가 적은 거니까 거꾸로 써놨네.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A하고 B를 봐봐. 뭘 갖고 태양 복사에너지잖아. 20률을 보는 거야. 20률. 알겠냐? 그러면 20률이 지금 누가 더 지금 크니? B가 더 크잖아. B가. 그러면은 지금 근일점이란 거는 우리가 20률이 크다는 건 뭐냐면 가까운 건 더 가까이, 먼 건 더 먼 거야. 알겠어? 근일점이 크다는 거는 지금 근일점에서 더 가까이 있는 거야. 누가? 지금 전이 B니까 이게 B고 이게 A네. 그럼 B가 지금 더 가까이 있는 거니까 A 시기가 B인 시기보다 B가 더 많은 거니까 적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18번 정신 차리고 잠깐 보자. 18번에 이제 이거는 작년에 그 사설에서 낸 그 대치동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 갖고 내가 집어넣은 문제인데 이거. 자, 문제를 봅시다. C하고 A의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5 차이다. 좀 이렇게 써 있고 기억에 들어갈 값은 얼마냐? 기억에 들어갈 값은 얘하고 얘 차이는 얼마냐? 2.5 차이 나지. 2.5. 자, 2.5는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지? 자, 일단 우리는 5 차이 나오면 100배지.
그러면은 2.5는 반이잖아. 그럼 10 곱하기 10이니까 2.5 차이 나는 거야. 2.5. 오케이? 자, 가보자. 그러면은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광도가 10배가 밝은 거야. 10배가. 맞냐? 그럼 반지름? 자, 반지름 모르고, 자,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1의 4제곱. 그럼 반지름은 루트 10배가 되는 거지. 루트 10배. 기억에 들어갈 값은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고. 됐니?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값을 물어봤다. 니은. 니은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니은에 들어갈 값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겉보기 등급이 5 차이 난다고 그랬지. 그럼 겉보기 등급이 5 차이 나면은 자, 지금 절대 등급은 같은데 겉보기 등급이 5 차이 나는 건 뭐야? 자, 겉보기 등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지. 절대 등급은 같은데 겉보기 등급이 5 차이 나려면 얘가 지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겉보기 등급이 5 차이 나. 그러면 일단 100배 차이 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C에서 A를 뺐는데 C 값이 5가 더 커야 된다는 뜻이잖아. 5가 더 크다는 거는 그만큼 어둡다는 뜻이지. 그럼 지금 똑같은 절대 등급인데 얘가 5만 얻으려면 더 멀리 있어야 되겠지. 몇 배? 자, 100배 어두워야 되니까 거리는 10배 멀어져야 돼요. 10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게 110이면 이건 10이면 얘는 120이 돼서 10배 멀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120이야. 됐고. 자, 겉보기 등급의 차이를 물었어. A하고 D의 겉보기 등급의 차이. 자, A. 자, A. A는 지금 나와 있고, 이제 D가 나와야 되는데, D는 지금 절대 등급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반지름 100의 제곱, 표면 온도 4니까 10의 4제곱. 이거 0.4로 쓰지 말고 10의 4로 써. 왜? 4제곱 하면 이게 약분되죠. 그럼 4의 4제곱이 됩니다. 광도는. 그런데 지금 거리를 보세요. 겉보기 등급은 거리가 지금 2배 멀어졌지. 그럼 2배 멀어졌으니까 아까처럼 하면 2의 제곱분의 1만큼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4의 세제곱, 세제곱 정도의 겉보기 등급의 차이가 나. 4의 세제곱이 얼마야? 64지. 64는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자, 우리가 1등급 차이 2.5인 건 알지? 그치? 그러면 2.5의 제곱은 2등급 차이야. 또 2.5의 제곱은 2등급 차이야. 맞지? 이게 얼마야? 6.25. 6.25 곱하기 6.25 하면 66, 36 한 거의 40 가까이 되지. 근데 64까지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4보다는 더 큰 거지. 100은 안 돼도. 그치? 그래서 차이는 4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되겠냐?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 19번도 좀 조심해야 돼. 시중에 그 사설 모의고사나 뭐 이 시대인재나 이런 데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를 바꾸긴 했는데 평가원만큼 세련되게 올라가지는 못해. 평가원에서 문제 내는 거는 진짜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그거 문제 하나당 막 거의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들여갖고 한 건데 실제로 뭐 이런 사설에서 만드는 모의고사는 막 몇백밖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치밀하지 못해. 자, 지금 19번 문제를 보면 그게 많이 느껴지는데 19번에서 일단 보면 뭐냐면 얘가 관측 후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 식에서 많이 나왔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시간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들어가는 시간이지 이거. 그래서 이게 행성의 반지름 R, 2R이 들어가는 시간이야. 알겠어? 자, 그런데
행성의 반지름은 가가 나의 2배, 시간이 2배니까 봐봐. 아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시간은 V분의 S잖아. 이 속도는 똑같다고 그랬고 문제에서. 그럼 결국 이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지. 맞냐? 맞냐?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가가 지금 시간이 2배니까 걸린 시간이 2배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2배인 건 맞아. 여기까지는 딱 좋았다고.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그 밝기나 이런 것들이 A가 지금 누구보다 더 크다고? A가 B보다 더 크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지. 그럼 광도가 지금 A가 더 크다고. 얘가 더 많이 가려면 광도가 작아야 되는데 광도가 더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행성이 더 크다는 뜻이지. 크거나 밝다는 뜻이지. 알겠냐? 그러니까 아니야, 쏠. 행성이 아니라 그 별이 더 밝다는 뜻이. 별이. 그러니까 행성은 지금 행성 가가 나의 2배인 건 맞아. 그러면 표현해 볼게. 행성을 잘 들어. 행성을 스몰 r이라고 표시하고 별을 항성이라고 하지. 항성을 라지 r로 표시할게. 그럼 얘 반지름은 2r이라고 표시하면 얘 반지름은 r이라고 표시할게. 이건 행성이야. 그러면 어차피 다 2r로 2r 표시할 텐데 얘 반지름이 그러니까 별이 얘가 더 밝은 별인 거잖아. 그럼 반지름 표시할게. 반지름을 얘를 3r이라고 크게 이야기하면 얘는 2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자, r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할게 그냥 나름대로. 그러면은 중심별의 강도는 봐봐. 원래는 딱 2배 하면은 r의 제곱이니까 4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중심별의 강도가 딱 똑같아지려면은. 그치? 근데 더 밝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2r이 돼서 딱 4배가 돼야 되는데 밝기가 더 밝으니까 그보다 좀 더 큰 별인 거잖아. 그러면은 광도는 4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가나? 네, 그래서 너희 그냥 보기 좋게 그냥 표시한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한 거야. 3대 1이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3배라고 그러면은 광도는 9배가 되는 거지. 9배. 알겠어요? 오케이. 됐지? 자,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지속되는 시간. 가에서 행성에서 시기현상이 지속되는 시간. 지속되는 시간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속되는 시간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결국 여기까지거든. 결국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지속되는 시간은 결국 속도는 똑같고 거리인데 여기서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면은 반지름에서 이 빠지는 이 거리거든, 실제로. 알겠냐? 근데 여기서 지금 가하고 나가 원래는 차이가 2배가 나야 되는 게 맞지?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2배 차이 나는데 저기가 조금 반지름이 크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이 할 때는 이 차이가 실제로 2배보다 훨씬 깁니다. 알겠습니까?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얘가 원래 묶으면은 다 2배로 딱 묶으면은 밖으로 나가서 딱 2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해?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반지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묶으면은 2 곱하기 2 r-r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이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더 길어진단 말이야. 알아듣겠냐? 자, 다시 한번. 작년에 6월, 9월 문제가 식으로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6월이 식이 안 나왔어. 알겠어요? 이제 섞어갖고 이제 나왔는데 9월 문제를 보긴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때 걸리는 시간은 결국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 나오는 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시간은 둘이 빼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펼쳐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작년 문제 많이 풀었잖아. 알겠냐? 됐어. 자, 그 다음 20번은 별표. 문제 괜찮은데 이것도 시중에 있는 문제를 갖고 내가 갖다 넣은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반감기 y가 x의 2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뭐야? 모원소의 함량 플러스 자원소의 함량은 얼마가 되지? 100%가 되는 거지. 그치? 100%인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분수로 표현하니까 뭐야? 1이지, 1. 모원소의,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값이 1이잖아. 모원소의 함량분의, 봐봐. 모원소의 함량분의 모원소 플러스 자원소. 원래 모원소의 처음 함량이 100%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00%지. 그럼 값이 1이라고. 요걸 이용하게 될 거야. 이 연립방정식이야, 이거 문제가. 자, A 플러스 14B 하면 값이 1이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지. 그럼 2A 이게 뭐 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합이 1이지. 맞지? 그러면은 뭐 연립방식 푸니까 이 곱하기 2배 해주면 되지. 2A 플러스 28B는 2. 위에서 밑에 빼면은 16B는 1이니까 B는 16분의 1. A가 2배니까 A는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걸 자기가 찾아야지. 되겠어?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다 나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둘의 합은 1이란 거야. 연립방식이야. 그러면 A가 8분의 1. B는 이건 나머지 남은 건 4분의 3이고 이거 8분의 7이겠지. 8분의 자 모원수의 함량분의 모원수의 함량이 이게 8분의 1이라는 거는 몇 번 했다는 뜻이야.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는 거야? 3번 지났다는 거지. 2분의 1을 3번 적으니까. 근데 이게 3억이지? 그러면 자 반감기가 얼마란 뜻이야? 1억이란 뜻이지. 1억. 되겠냐? 그런데 얘는 지금 4분의 3밖에 안 줄었지? 오케이? 자, 가볼게. 문제에서 반감기 y가 x의 2배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b는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b. 얘는 지금 반감기의 반의 반이지. 반을 못 간 거지, 지금. 근데 만약에, 자, 지금 우리가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지금 3억 년 지났으니까 뭐가 될 수는 없지? 중생대가 될 수는 없지? 그럼 얘가 중생대야, 중생대. 맞지? 얘가 중생대인데 얘는 지금 4분의 3. 지금 모원수가 4분의 3이 남았다는 거는 자원수가 4분의 1밖에 생성 안 됐다는 뜻이지. 반감기에 반밖에 안 갔다는 뜻이지. 그치? 오케이. 그럼 얘의 반감기는 1억이니까 얘가 반감기가 2배가 되면 Y의 반감기가 2배가 Y의 반감기가 2억 년이 되면 그거의 반이니까 1억 년이 딱 대주면 딱 맞겠네, 이거. 맞지? 1억. 되겠냐? 그러면 딱 문제가 성립하잖아. 자, A하고 B에서 A가 8분의 1, B가 16분의 1이니까 이건 맞고. 자, A는 X가 돼야지, 그러면. X가 되고, 이건 Y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부터 1억 년이 지났어요. 아니, 기억이 지났어요. 기억이 지금 1억 년이야. 그럼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나면 A에 포함된 자원수의 함량은, 자, 여기 봐봐. 지금 3억 년이 지난 상태에서 1억 년이 더 지나면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이거 8분의 1에서 한 번 더 지난 거지. 그치? 그럼 2분의 1 더하면은 16분의 1이니까 1대 15. 그래서 15배가 돼야지, 15배. 자, 다시 한번.
일단 연립 방정식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A하고 B 값을 구했어. 자, A하고 B 값을 구했는데 8분의 2, 8분의 7, 4분의 3, 4분의 1이 나왔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Y의 반감기가 2배인데 지금 얘는 3억 년이니까 절대 중생대가 될 수도 없고 중생대는 2억 5천 년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얘가 중생대가 돼야 되는 거지. 중생대가 돼야 되는 중생대는 2.5억 년에서 0.66까지잖아. 그러면은 2억 5천 년에서 6,600년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반감기가 1억 년인 거 알았으니까 2배가 된 2억 년이 얘를 쳐줘야 그거에 반감기의 반밖에 안 간 얘를 1억 년으로 만들어주면 문제가 성립하잖아. 되겠냐? 오케이? 10분 쉬었다 할게.